안녕하세요. 홍다코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학생, 이제 고1 되는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긴급하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떤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공부 방법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답을 영상으로 아무래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독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어떻게든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80점에서 85점 사이로는 어떻게든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심할 겁니다. 사실 학원만 잘 다녀도 학원에 있는 것만 잘 소화를 할 수 있어도 혹은 시중 판매되는 그 문제집만 잘 풀 수만 있어도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정말 수두룩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성적인 줄 알고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최악인 거는 이게 진짜 내 성적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올라갔다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만큼의 양만 공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많이 확 미끄러집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을 본인 성적이라고 너무 믿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계획을 스스로 좀 잘 못 세우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학원을 보내고 억지로 과외를 가고 억지로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것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은 공부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공부하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운 내용을 정말 연습만 잘해서 연습한 걸 그대로 보여줘. 이거면은 보통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습했어? 그러면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 내용을 활용해야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문제 안에다가 꽁꽁 숨겨놔요. 결국은 1 더하기 1은 2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 2를 표현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미적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식 같은 걸 써가지고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 뭐 이런 개념들을 배운 이유가 1 더하기 1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1을 표현하는 과정이 정말 많이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풀려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계획을 한 적이 없고 본인 스스로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인데 선행학습을 하긴 했는데 부실한 선행학습을 해놓고 마치 그거를 본인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인데도 뭐 미적분 할 줄 안다. 아니면 중학생들인데 뭐 미적분까지 했다. 내가 뭐 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다 했다. 내가 뭐 수능까지 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물론 100% 소화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과 그리고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이해를 해서 남한테 설명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던 그 미적분을 실제로 이제 내가 배우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정말 똑바로 안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선행학습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선행학습을 하되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공부를 배척하죠. 나 이거 한 적 있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러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막 잠자거나 학교 수업 시간을 대충 보내거나 시험 기간 다 됐는데 나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시간 여유로워.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뭐 공부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이게 뭔가 무조건 이것만이 법칙이고 이것만이 답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공부의 방법이 있고요. 다른 선생님이 믿고 있는 공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왜 다르냐면 본인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 공부 방식은 자기랑 너무 안 맞아. 선생님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들이 있긴 해요.
정말 베이직한 것들, 너무 아날로그한 것들이라서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공부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량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날 좀 많이 했다가 그 다음날은 조금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일정량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것에 이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복적으로 보고 습득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싫어도 알게 돼.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 같은 거 잠글 때 보면은 이제는 안 외우고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 숙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단 말이죠. 그 경지를 100%로 만드는 싸움을 해주시면 되는데 100%로 못 만든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지에만 올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뭐 요즘은 선생님 디지털 시대인데 너무 아날로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습득 방식 같아 보여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하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좋은 팁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